자, 이번에는 수열에서 자주 곁다리로 나오는 절대값 활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이거는 수원과 수투에서 모두 똑같은 건데요. 절대값이 나온다 하면은 사실 이것만 잘 신경 쓰면 돼. 그 절대값이 양수, 음수가 바뀌는 경계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잘 찾아도 정말 80%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그러한 방향성까지만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 똑같은 태도로 균일하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A5가 5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가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그러면은 자, 2an-10이란 친구를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는 이 직선의 개념을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자, 등차 수열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직선이다 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너를 좀 그려볼 건데, 자, 너의 공차가 양수였으니까 너 역시도 공차가 양수일 거고요. 너는요,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5에서 0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너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면은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접어 올라가는 거 괜찮아. 근데 하필이면은 요 0 되는 지점이 딱 정수로 있을 때는 대칭성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면 좋아요. 자, 여기다가 결국에 n에다가 3부터 7까지 넣어달라는데, 사실 여기다가 3 넣은 거랑 7 넣은 거랑 똑같고요. 여기다가 4 넣은 거랑 6 넣은 거랑 똑같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K에다가 3, 4, 5, 6, 7 넣은 것들을 다 더할 건데, 너는 너랑 똑같고 너랑 너가 똑같다는 거를 이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합은 우리가 결국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다가 6이랑 7 넣어주면은 2a6 빼기 10이랑 2a7 빼기 10이 되겠죠? 근데 너랑 똑같고 너랑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에다가 두 배를 한 게 2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자고요. 그러면 나눠주면은 10 되고요. 그러면은 2a6 더하기 2a7이 30이다가 되고, 2로다가 나눠주시면은 1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a6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를 활용해서 너네 둘을 표현해보면은 5 더하기 d 더하기 5 더하기 2d가 15가 돼서 3d가 5가 되겠죠? 그럼 공차가 3분의 5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5에다가 3분의 5 더해주신 3분의 20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유의점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항상 직선처럼 등차 수열을 만들어줬을 때 자연수가 되는 지점이 정확하게 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존재할 수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 수열을 갖다가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근이 되는 지점이 3.5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세 번째 항은 여기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여기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뭐 A에는 마이너스, A3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A4는 2가 되고, 요런 식으로 또 위아래로도 쭉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AN이 0이 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5가 0 되는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나름의 대칭성이 존재해요. 3일 때랑 4일 때랑 부호만 다르고 2일 때랑 5일 때랑 부호만 다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존재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5가 근이 될 때는 얘도 나름대로 대칭성이 존재한다 라는 거 기록해 둘게요. 자, 근데 근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근이 뭐 3분의 5 이렇게 존재한다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 있고요. 첫 번째 항은 조금 더 너에서 먼 곳에 존재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3분의 5에서 2까지 가려면은 2분의 1만큼 증가해야 되고, 3분의 5에서 1까지 가려면은 3분의 2만큼 감소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대칭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요런 케이스 좀 다양하게
알아두고 갑시다. 자, 너도 볼게요. 결국에는 경계점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맛있게 사용해보자고요. 자, 공차가 양수래. 감사합니다. A19하래. 알았어. 너네 둘이 더해서 8이래요. 그럼 둘 다 음수가 될지, 둘 다 양수가 될지, 뭐 하나만 음수가 되고 하나가 양수가 될지, 이거는 궁금해. 근데 적어도 요런 케이스는 안 되겠죠?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A4가 양수고 A6이 음수인 경우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이 수열의 방향성을 생각하자는 게 요런 케이스를 좀 줄여보자. 요런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너를 갖다가 우다다 더한 게 27이래요. 자, 너도 AN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고 나서 계산 슥슥 해주시면은 결국에 A1 더하기 A9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이 항의 합이 똑같으면은 수열의 합도 똑같았죠. 그럼 너는요, 결국에 A4 더하기 A6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도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고 더하면 8인데 그냥 둘이 더하는 건 6이래요.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커진 친구가 있겠다. 근데 아까 전에 요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럼 결국에 어떤 경우만 되는 거야? 너가 음수고 너가 양수여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등차 중항, 항상 두 항의 합이 있으면은 등비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등차 중항을 이용하자고 했죠? 그럼 A5가 3이란 말이야. 너를 갖다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4가 음수래요. 그럼 너를 바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A4는 3-D, A6은 3 더하기 D라고 쓸 수가 있는데 너는 음수니까 거꾸로 이렇게 절대값 쓰면서 나오고 A6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을 고지고대로 벗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2D가 8 되고요. D가 4가 된다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1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공차를 5번 더하면 되겠죠? 자, 요게 플러스 20 되겠고요. 따라서 A10은 2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맛깔나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친구도 봅시다. 자, 우리 앞으로 요런 꼴을 필터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거라서 뭐 어디다가 막 혼용하시면은 조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필터 함수에 생긴 꼴은 이 절대값이 있는 거랑 절대값이 없는 거랑 이렇게 같이 연산되어 있는 거예요. 너도 필터 함수고 너도 필터 함수가 될 수가 있고요. 함수 fx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꼴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필터 함수 꼴은요, 수열에서도 잘 쓰이고요, 적분에서도 잘 쓰인다. 그러니까 꼭 좀 알아두자.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려볼게요. 자, 필터 함수가 뭔지 예시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임의의 수열을 데려와 볼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가 있다 해봅시다. 그리고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온다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를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 정리할 수 있냐면은 너는 AK가 양수일 때는 EAK가 되고요. AK가 음수일 때는 뭐가 돼? 그냥 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시그마의 정의에 입각하면은 여기다가 K에다가 1부터 7까지 넣어줄 건데요. 결국에 여기다가 K에다가 1부터 7까지 대입을 했을 때 너가 양수면은 2배를 해서 나오고요. 너가 음수면은 사라진대요. 그럼 너는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양수인 항들만 다 더해서 2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AN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은 1, 2, 3, 4, 5, 6, 7. 자, 이렇게 7번째 항까지 중에서 양수인 항들만 다 더해서 2배를 하니까 요 값은 12, 12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등비수열에서도 필터 함수가 또 자주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공비가 음수라고 해보자. 두 번째 예시 함수는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요 놈의 친구가 뭐 1, 마 2, 4, 마 8, 16, 마 32, 64 이렇게 나온다 해볼게요. 근데 뭐라고? 양수인 것들만 다 뽑아서 두 배를 하자고요. 그럼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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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더해서 두 배를 한대. 그러면은 2 곱하기 85니까 17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좋아요. 아이, 이거 등비수열 예시 괜히 했네. 이 문제가 등비수열이네. 자, 너도 보니까 어쨌든 얘는 결국에 뭐야? 너가 양수일 때는 두 배를 하고요. 음수일 때는 무시하겠대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양수인 것들만 다 더해서 두 배라는 게 66이래요. 자, 한번 말로 써볼게.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양수인 것들만 다 더해서 두 배를 한 값이 66이다. 그럼 이 말은 즉슨 결국에 양수인 것들만 다 더하면은 3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근데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을 이렇게 좀 예시로 들어봤지만 해보니까 양수인 것들만 떼면은 어때요? 원래 공비가 마이너스 2인데 양수인 것들만 떼다 보니까 공비의 제곱만큼 여기다 추가적으로 해두자. 공비의 제곱이 사실은 이들끼리의 새로운 공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첫 장이 양수야. 그럼 첫 장이 있고요. 다음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있고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양수인 것들만 다 뽑으면은 요런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결국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다 더한 게 3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친구들만 다 뽑아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지. 공비는 대신 제곱배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항 5개를 더해주시면은 공비가 R제곱이고요. 공비 제곱 마이너스 1. 공비 제곱이라 하면 안 되겠네. 공비 빼기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초항이 33이에요. 요렇게 이야기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공비가 R 값이 마이너스 2니까 R제곱은 4야. 그럼 너는 이렇게 되고요. 너도 그럼 뭐냐? 4의 5승이니까 1024 빼기 1 해서 1023이고요. 너랑 너랑 약분하시면 341 나올 거예요. 그럼 A1은요. 341 분의 33이고 11로서 약분되나? 11로 약분하면 31분의 3이 바로 정답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도 볼게요. 오이? 자, 가끔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원래 PPT에서 주워왔습니다. 자, 이번에 공차가 음의 정수래요. 자, 정수나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면은 대입과 노가다를 쓸 수 있다라는 말 제가 진짜 고1 수학부터 질리겠죠. 그리고 너의 6번째 항을 갖다가 예시로 줬네. 땡큐. 너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줄게. 자, 그리고 여기서 너랑 너를 줬는데요. 아까 문제랑 다르게 이번에는 너랑 너를 따로 떼줬죠. 근데 우리가 필터함수라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몰아서 합쳐주는 거예요. 그럼 너를 갖다가 왼쪽으로 몰아서 합쳐주시면은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너 빼기 너가 42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엔 요 안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너는요, 요 친구가 양수일 때는 빵이 되고요. 요 친구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ak가 되겠죠. 그럼 너는 뭐야? 음수인 것들만 다 더해서 마이너스 2를 한다. 이게 되겠죠. 그죠? 음수일 때는 음수인 항들을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 2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너는 결국에 그 값이 42가 되니까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음수항들의 합이 너를 마이너스 2로 나눈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너가 공차가 음의 정수래. 근데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야 되는 게, 잘 봐봐.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자, 이 다음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에다가 공차를 더하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쭉쭉쭉 음수가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너의 다섯 번째 항이 어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로 표기가 될 텐데
요 친구는 과연 양수일지 음수일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죠? 일단은 저는 공차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말은 즉슨 A5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경우겠죠? 아, 잠깐만. 너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 한들 사실 이 전체 합에는 지장이 없겠죠? 너가 0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결국에 음수가 되는 게 너랑 너랑 이 다음 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을 다 더해주시면은 그게 마이너스 6 더하기 3D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슉슉 하면서 생각해보면 D가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요 조건에 어긋나서 문제에 아주 적합한 경우가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합을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A4가 0이 되고요. 이 5번째 항까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6번째 항은 마이너스 2, 7번째 항은 마이너스 3, 8번째 항은 마이너스 4라서 이때는 사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더해봐도 음수인 항들만 모두 더해서 21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너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2분의 A1 더하기 A8 곱하기 8을 하면 되는데, 너를 아까 했던 거 이용해서 한 끼리 더하면은 6 되니까 A3 더하기 A6 나누기 2 곱하기 8로 바꾸고, 너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너는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13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답 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다음 친구를 볼 건데요. 등차 수열에서 너가 40이고 너가 30이래요. 그러면은 너에서 너로 갈 때, 자, 좌변끼리 보면은 공차가 5번 더해줬는데 우변끼리 보면은 오히려 10만큼 작아졌죠? 네. 그러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요. 너 같은 경우는 너가 30이고 요 흐름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너의 23번째 항이 0이 되겠다. 공차를 15번 정도 더하면 0 되겠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절대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절대값이나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절대값에서 어떤 최소가 된다는 거는 0에 가까운 값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요, 너네들을 갖다가 우다다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게 0이 될 수 있는 값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0에 가까운 값을 찾는 과정에서는 너네들을 다 더해서 0 되는 그 n 값을 찾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일단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너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보면은, 자,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짝수항들만 있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항의 개수 n개입니다. 2분의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게 되겠죠? 얘가 0에 가까워지게끔 하는 n값을 찾아보자고요. 근데 요 등식에서 n 어차피 자연수니까 나눠주고 2 곱해줘도 괜찮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너랑 너가 더해서 0에 가까운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랑 요거를 활용하다 보면은 A2는요 4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A2n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더해서 0에 가까워지는 n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둘이 더해서 0 되는 값이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너가 마이너스 42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봐봐. 너가 0이랬지? 그럼 A24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그 짝수항들만 생각하면서 항을 2개만큼 더 건너뛰면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럼 너랑 너를 놓고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4씩 점점 작아지는 건데 그 흐름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2가 되는 친구도 충분히 존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 헷갈리네. 한번 가보자. 이거는 머리 쓰기가 어려워서 식을 갖다가 세워보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등차 수열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제가 좀 이런 거에 약합니다. 첫 장이 44가 되겠죠? 아니다. 너를 이용하자.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첫 장이 44니까 46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너가 마이너스 42가 되는 항의 번호를 찾아봅시다. 그럼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88 될 거고 n이 44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44번째 항이 마이너스 42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요 구조상에서 여기에 44가 될 때니까 우리가 원하는 n은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사용한 n은 그냥 그 항의 순번을 의미하는 n이다 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되게 박수 받을 학생들은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너가 마이너스 42가 되는 n 값이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과정을 거쳤는데 n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번외야. 너가 이렇게 된다 해서 n 값을 구했는데 막 예를 들어서 43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 저 2n이 되는 친구가 43이 돼야 되네. 그럼 n 값은 뭐 21.5네. 소수네. 이렇게 고민되잖아. 그지? 자, 이것도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소수가 이런 과정에서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앞뒤 정수를 직접 확인해보자. 이렇게 태도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n값이 정수로 이쁘게 안 나와? 그러면은 결국에 후보는 둘이야. 후보 1번은 n값이 21일 때가 되겠고요. 후보 2번은 n값이 22일 때가 되겠죠? 결국에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첫 장이 60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tn을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걸로 하재요. 자, 너를 갖다가 sn이라고 해봅시다. 자, 결국에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 잡아주면은 이때 sn은 특징이 뭐야? 상수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너는 결국에 뭐 땡 n 제곱 더하기 땡 n 요런 꼴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점은 자, 얘가 0,0을 지난다. 자, sn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이 위쪽에 주제가 되는 문구가 바뀌지 않아서 이것만 좀 빠르게 수정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자, sn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자, 결국에 요렇게 좀 뭐 수열의 합이랑 절대값이랑 엮을 때는 이 절대값을 씌운 수열의 합이 갖고 있는 의미랑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너를 최대한 표현해 볼게요. 일단 0,0 무조건 지나. 그리고 첫 장이 60이니까 일단 첫 번째 n에다가 1 넣었을 때 그 값이 60이 될 거야. 근데 최고차항은 몰라. 여기서 결국에 너랑 너를 지난 상태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서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웬만하면 음수가 되긴 해야겠죠?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쥐꼬리만큼 해놓고 일단 가조건, 나조건을 마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첫 장이 60이야. 한번 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볼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장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야. 그러면은 저 절대값 S에는 그냥 항상 양수가 돼서 그냥 이렇게
절대값을 고지것대로 벗고 나올 거고, 너 같은 경우는 항상 증가하는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결국에 이때는 tn 자체가 절대값 sn인데 그냥 sn이랑 똑같고 너가 항상 증가할 거래. 근데 항상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첫 장이 60인 상황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가 돼야겠다. 그럼 너가 결국에는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서 해석을 좀 우리가 살짝씩 해볼 건데요. 자, 19번째 항보다 20번째 항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뭐 대충 19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겠죠? 물론 너네 둘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위치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20번째 항이랑 21번째 항도 똑같아야 된대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일단 이게 SN의 그래프고 결국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함수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요것도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이 파란색으로 쓴 게 y는 tn의 그래프가 될 텐데 사실 19번째 항이 여기 있고 20번째 항이 여기서 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20번째 항이랑 21번째 항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겠죠? 아, 그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축을 갖다가 기준으로 20번째랑 21번째가 이렇게 똑같이 위치해 있고 그 바로 왼쪽이 19번째 항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 대칭축이 20.5가 된다는 것도 파악해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0,0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0,0을 무조건 지나고 축의 위치가 이러이러하려면은 너는 41번째 항이 돼야겠다. 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SN을 모르지만 최고차항 곱하기 N 곱하기 N-41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네. 첫 장이 60이라는 것도 활용하면은 네모도 구할 수가 있겠다. S1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40 곱하기 네모인데 걔가 60 되려면은 네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좋아, 좋아. 그럼 SN도 결국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너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말하래요. 자, 결국에 n번째가 n 플러스 1번째보다 크면 된대요. 일단은 최소는요. 그냥 n에다가 숫자 넣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21 다음에 22가 여기 올 텐데 사실은 이유탄 두 개 있어서 그 전의 항이 더 큰 n의 최소는 21이 되겠죠? 그리고 또 쭉쭉쭉쭉쭉 진행해 보면은 자, 여기가 41이고 여기에 40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T42, T41보다 큰 거 맞죠? 근데 여기다가 n에다가 41을 넣어버리면은 T41이 여기 있고 T42가 여기 있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최소는 21이고 최대는 4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까지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친구도 빠르게 가봅시다. 자,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니까 얘 역시도 상수항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A13의 값을 구하래요. 자, SN이 여기랑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 너랑 너에서 최소값이 이제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S7과 S8이 똑같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 SN 자체가 이참수의 일부에서 이제 정의역만 자연수로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너가 0,0을 지나면서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여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칭축이 있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칭축이 어떤 딱 정수가 돼버려. 그러면 넌 자명하게도 그냥 딱 한 지점에서만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근데 최소값이 두 개라는 거는요.
결국에 저 7이라는 값이랑 8이라는 값이 아까 했던 문제랑 유사하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너의 대칭축은 사실 너랑 너의 중간값인 n은 2분의 15, n은 7.5라고 할까? n은 7.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결국에 대칭축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요 이렇게 사이좋게 7일 때도 8일 때도 최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는 의미로서 해석해보면은, 자, 결국에 7번째 항과 8번째 항이 합이 똑같다는 거는 뭐예요? S8 빼기 S7이 0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8번째 항이 0이 된다라는 결론까지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굴려서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뭐 SN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뭐 난리법석 떨겠대요. 그래, 접어주자. 그러면 y는 절대값 sn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8번째 항은 여기까지 올라올 텐데, 어떤 8보다 큰 자연수, 자, 정수나 자연수 있으면은 대입과 노가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m 넣었을 때랑 2m 넣었을 때랑 162로 똑같대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 오른쪽에서 둘이 값이 똑같으려면은 결국에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162가 되는 거고, 여기가 n번째, 그리고 여기가 2n번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서 알겠지만 사실 너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SM 될 거고요. 너 같은 경우는 그냥 SEM 되겠죠? 너랑 너랑 똑같고 그게 162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머리를 좌로 굴려도 우로 굴려도 뭔가 좀 맛있는 생각이 저는 안 떠오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좀 수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너의 축이 7.5야. 그러면은 자, 요 근이 0인 것 자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이 15인 것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SN을 자, 땡 곱하기 n 곱하기 n-15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사실 남은 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 네모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랑 너를 다 써서,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지금 미지수로 둬봐. 뭐로 둘까? A로 둬볼게요. A로. 자, 이렇게 미지수로 뒀을 때 지금 미지수가 A랑 M 있고요. 식도 꽤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은 너네들을 갖다 결국에는 식을 갖다 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해서 뭔가 좀 등식을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조건을 다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 등호 두 개가 있을 때는요, 기억해 두세요. 등호 두 개는 우리가 무조건 방정식 두 개를 이용해야 돼요. 일단 먼저 너랑 너랑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SM 더하기 SEM이 0 되는 거겠죠? 자, 구해보자. SM 뭐요? AM M 빼기 15고요. SEM은 2AM 곱하기 2M 빼기 15 되겠죠? 너네 둘이 더해서 0 된대요. 그럼 둘이 더하려고 해보니까 아이고 기분 좋아. AM으로 다 나눠지겠다. 그럼 AM 약분 때려주시고 여기서 전개해주시면은 M 빼기 15 더하기 4M 빼기 30 되고요. 그러면은 너가 빵이니까 5M은 45가 돼서 M 값은 9구나 라는 기분 좋은 사실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M 값이 9가 되면은 자, 등호 두 개일 때는 방정식 두 개 이용하자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너랑 너랑 같다고 해서 S9가 마이너스 160이다.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9를 구해보시면은 9A 곱하기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54A고요.
얘가 마이너스 161에. 그러면은 A가 뭐요? A가 3이요. 됐다. 그러면은 SN이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13을 구하라는데 우리 요거 한번 이용해보자. 결국 최고차 한계수는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너를 바탕으로 우리가 AN 구해보시면은 너는 6n 더하기 땡으로 갈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덟 번째 항 0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n에다 8 넣었을 때 0 돼야 되면은 빼기 48이라고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너를 바탕으로 정답 구해보시면은 A의 13은 30인가? 네, 요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하면 되거든요. 자, 요것도 미리 판만 짜드려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결국 너도 0,0 지날 거고요. 첫 장이 양수래.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렇게 될 텐데 첫 장이 양수면은 여기까지 지날 거야. 근데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은 이렇게 되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은 이렇게 돼. 근데 요런 꼴이 만들어지려면은 얘를 갖다가 난리부르스를 쳐도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절대값까지 씌워버린다면은 쭈쭈 절대값 SN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랑 똑같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봐봐. 사실 여기서 어떤 Y축으로 찍 그었을 때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는 게 너랑 너랑 너가 되죠. 그럼 사실 너가 3이 되고 너가 6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3이 되고 너가 6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현실성 떨어져 보이지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결국에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에 너는 케이스 하나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것도 잘 안 되면은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하세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등차등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혔을 거라 생각하고요. 배운 거를 정말 열심히 체화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해보면서 문제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